제가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회생의 소울 채널의 대표 변호사 이상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소울 해버리는 김동민 팀장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 어떤 주제를 갖고 혹시 촬영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이 기억나죠? 근데 진짜 눈이 왜 이렇게 빨개지셨나요? 티나나요? 저희 완전 티납니다. 제가 11대1로 좀 싸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저 보기 좀 그러면 선글라스 좀 낄까요? 네, 저는 뭐 상관없는데. 저도 괜찮은데 네. 시청자분들이 또 약간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자신감 플러스 100.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개인회생 제도랑 신보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근데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변호사님. 그래서 범위를 조금 좁혀주세요. 아니면 저희 오늘 하루 종일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파산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면 몇 시간 동안을 저희가 설명할 수 있긴 하죠. 그렇다면 어떤 분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재산이 많거나 수입이 있는 분들도 과연 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많고 이제 그것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이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 모두 다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파산 선고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을 처분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회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한데 파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재산을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파산 신청인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 그 재산들을 처분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하면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그냥 엠빵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땜빵이요? 네,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어떻게 보면 채권 금액이 많은 분한테 많이, 적은 분한테 적게 이게 안분해서 배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재산을 지키면서 파산 신청하기는 좀 힘들까요? 네, 아쉽지만 재산을 지키면서 파산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 보증금의 경우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 범위의 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우선 면제 소액 임차 보증금의 기준과 같습니다. 오래된 중고 차량처럼 저가의 재산 같은 경우에 처분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환가해서 신청인에게 변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기타 재산도 신청인이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이유를 재판부에다 소명을 해서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인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꼼꼼하게 판단을 해주니까 저희가 얼마나 잘 설명을 재판부에 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파산이나 면책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변호사님이라면 제가 유능한 분 한 분 알고 있는데. 응? 응? 이상한 변호사님.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소울은 변호사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꼼꼼히 듣고 최대한 파산 신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혹시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증여한 이후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파산 신청 전에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으세요.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어떻게 보면 지인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법원은 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그 행위를 사회행위로 보고 취소해서 원상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파산 결정을 불허하기도 합니다. 이게 법원에서는 재산 및 채무증대 상황 그리고 기타 채무의 사용처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니까 그렇죠? 네, 쉽게 면책 결정을 내리진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에 신청하신 그 의뢰인의 경우 법인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이제 파산을 신청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분이 재산도 많고 채무도 많아서 이제 법원이 재산 형성 과정과 그 대출금 사용처 등을 이제 주도 면밀하게 까다롭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부동산 환가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려서 사건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분 소득이 200만 원 정도 되는데도 파산 신청이 가능했을까요? 파산 신청은 이렇게 소득이 거의 없어야지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발생할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부양가족이 많아서 최저생계비의 기준에 비해서 수익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조금만 더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제가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뭐 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제가 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인 생계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인 생계비가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소득이 180만 원이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소득보다 생계비가 더 많기 때문에. 맞죠? 그쵸,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2인에서 3인이 되고 4인이 되면 그 소득의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더 높아지니까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개인 파산 진행을 위해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위로 조건을 충족하고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면책을 받지 못하면 10년간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리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살 떨리네요. 그래서 개인 파산 신청은 신중히 결정하고 많은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파산 신청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소울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 명확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소울은 신사역 5번 출구에서 오시면 저도 볼 수 있고 변호사님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뭐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거나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오늘은 이처럼 개인 파산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소울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영상 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팀장님도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소울! 아니 너무 파산을 신청하면 조금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네. 싶거든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주홍글씨다, 사망 선고다 다 너무들 걱정하시는데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들 핸드폰을 쓸 수 있냐, 통장을 만들 수 있냐, 취업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보통 생활하듯이 다 생활하실 수 있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가족에 영향을 끼칠까,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남편에게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변제를 하니까 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뭐 채무의 모든 부분을 면책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이 좀 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이나 똑같이 면책을 받으면 뭐 그런 불이익은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은 결과적으로 똑같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채무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하등 지장이 있지는 않으니까 편하게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